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위한 색채, 비율, 사진 촬영 및 구도, 사진 보정 등 전반적인 이론들을 공부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실습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캔바라는 사이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캔바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이라는 마케팅 슬로건을 통해 디자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사이트예요. 디자인 플랫폼으로 디자인 경험이 없는 사람도 빠르게 전문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제작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외에도 프레젠테이션, 인포그래픽, 명함, 이력서까지 수천 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디자인 지식이 없어도 드래그하여 드랍하는 방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캔바에서 작업된 자료는 PDF, PPT, PNG, JPG, MP4 영상까지 다양하게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어 용도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 가능해요. 캔바는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로 자료가 많긴 하지만 예시사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캔바가 아니더라도 미리 캔버스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미리 캔버스는 네이버 블로그와 국내 기업에 특화되어 있어 사용이 더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디자인 플랫폼이 있는데 어떤 디자인 플랫폼을 사용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 중간고사 과제는 포트폴리오에 사용될 자기소개서 2페이지 가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 제작 시 글보다는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포트폴리오가 주된 작업이 되므로 자기소개서도 앞서 배운 인포그래픽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한눈에 들어오게 제작해야 하세요. 그럼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를 위한 예시 자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캔바에서 작업된 디자인들을 살펴보고 구상하도록 할게요. 먼저 캔바로 들어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 옆에 있는 탭에서 템플릿을 클릭하면 둘러보기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 가운데 위쪽에 검색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찾아볼 포트폴리오에 대해 검색해 볼게요. 포트폴리오로 검색된 디자인들이 쭉 나올 텐데 스크롤을 내려 여러 가지 시안 중 마음에 드는 시안이 있으신가요? 저도 시안들 중 마음에 드는 예시가 나오면 클릭해서 한번 상세 내용을 살펴보게 되네요.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 10장 정도의 세부 디자인들을 미리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시안이 있다면 캡처하여 모아놓고 포트폴리오 제작 시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클릭한 디자인과 비슷한 버전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 원하는 디자인을
쉽게 선별할 수 있어요. 캔바에서 왕관 모양이 있는 디자인은 유료로 결제해야 되는 품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30일간의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캔바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기말고사 과제 포트폴리오 제출 전 약 30일 전에 무료 체험판을 신청하여 기말고사 때까지 사용하면 과제를 제출하실 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시안들을 둘러보다가 상세 내용의 전체가 내 포트폴리오에 적용하고 싶도록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발견하였다면 별표를 클릭하여 즐겨찾기로 지정해 주세요.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는 플로랄 작품 사진을 보여주는 작업이므로 글보다는 사진 위주의 포트폴리오 시안을 참고로 찾아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시안을 찾아서 별표로 저장해 놨다면 별표 표시를 클릭하여 찾은 시안들을 둘러볼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안을 찾아 놨는데 이 시안을 통해 포트폴리오 작업 시 필요한 부분을 응용하려고 해요. 시안의 선택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들의 취향과 색감 선호도에 따라 3-4가지 정도 선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캔바에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둘러보았는데 참고할 만한 시안들은 즐겨찾기로 지정해 놓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진 배치, 색감 등을 참고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면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될 때마다 캔바에 들어가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자료들을 찾아 놓는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시 빠르게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캔바 외에도 미리 캔버스, 핀터레스트 등의 사이트를 다양하게 이용한다면 필요한 사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중간고사 과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게요. 화면의 사진은 캔바에서 찾은 몇 가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먼저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텍스트 중심의 자기소개서로 심플한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직선적이고 정돈된 구성으로 연도별 경력 구분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폰트는 모던한 서체로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높으며 내용 또한 간략하게 정리되어 전달력이 높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가 없고 흑백 톤이라 시각적으로 단조로워 보이며 작품이나 인물과 연결되는 요소가 없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디자인 감성이 약해 우리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처럼 감성과 스토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참고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여 비주얼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사진을 사용하면 감각적인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또한 작품 사진 및 본인 프로필 등을 배치하면 차별화된 자기소개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화가 용이해요. 하지만 화면의 예시처럼 이미지가 너무 크게 적용되면 정보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도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는 사진이 들어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자면 먼저 이름과 전공, 전문 분야, 현재 활동 등을 짧게 요약하고 핵심 경력과 관심 분야를 바로 드러내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또한 나만의 강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나타내어 개인 브랜딩을 강조할 수 있어요. 텍스트만 있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사진을 사용하여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분위기를 시각화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전체 포트폴리오와 어울리는 색상, 서체,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톤과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작업해야 해요. 화면의 예시는 첫 장에서 본인의 작업 사진을 사용하여 정체성과 전문성, 진정성까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름과 한 줄 브랜딩 내용을 넣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분야의 강점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자기소개에 이어 그동안의 활동성과 성장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활동 사진을 배치함으로 구체적인 성장 과정 및 경험의 깊이, 전문성 등을 나타내네요.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첫 장에서 감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장에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에서도 첫 장에는 자연의 색과 형태를 빛으로 피워내는 플로리스트 또는 작은 한 송이 꽃에서도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를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플로리스트 등의 브랜딩 문장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소개서 첫 장의 문구는 자기 브랜드 슬로건처럼 간결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문장을 만들어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의 사진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창의적 DNA로 브랜드를 재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자기소개서에 첫 장으로 사용했네요. 단순히 이름과 직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하는 한 문장 슬로건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짧지만 임팩트 있게 강한 첫인상을 남기며 동시에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브랜드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네요. 이러한 문구를 첫 장에 사용하게 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의미로 그런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겨나 다음 장을 보고 싶게 만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또한 프로필 사진에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그냥 경력사항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경력사항을 뒷받침하는 경험으로 다져진 크리에이티브 여정이라는 문구로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 시기별로 일어난 일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제목에 따라 어떠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성장 과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어요. 이러한 문구로 인해 이 사람은 단순히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발전해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네요. 또 경력사항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디자인적인 문구 배치와 심플한 아이콘을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고 한눈에 읽기 쉬운 구조를 만들었어요. 첫 장은 감각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장은 실제 성과와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화면 예시의 자기소개서는 블랙과 그레이 톤을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권위, 신뢰, 세련됨을 상징하는 블랙을 사용함으로써 첫인상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여백을 충분히 사용하여 텍스트와 이미지가 답답하지 않고 가독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네요. 지금까지 몇 가지 자기소개서 예시를 찾아보고 특징들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자기소개서 방향 설정에 대한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에서 계속 예시 사진들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 방향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예시 사진 등을 레퍼런스라고 표현하게 돼요. 레퍼런스는 참고, 언급, 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참조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레퍼런스는 음악이나 영화, 디자인 등 예술적 창작물을 만들 때 참고로 하거나 영향을 받은 다른 창작물을 가리키며 오마주나 패러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레퍼런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인데 만약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표절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원작자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고하거나 영향을 받은 기존 디자인 자료를 포트폴리오 디자인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의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색채 배합, 서체 스타일, 인포그래픽, 구성 방식, 사진 배치 기법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이런 형식에서 영감을 받아 내 작업에 맞게 변형했다라는 태도가 핵심이에요. 이러한 레퍼런스의 활용은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에서 강점과 단점을 찾아내어 분석할 수 있고 여러 레퍼런스를 종합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자기소개서 레퍼런스 외에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형하면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활용할 만한 레퍼런스들을 몇 가지 선정했어요. 이 레퍼런스들은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기 때문에 꼭 같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신 레퍼런스로 포트폴리오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화면의 왼쪽 이미지는 자연을 주제로 한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초록색 박스 안에 텍스트를 정리해 넣은 구성이 특징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사진과 글의 시각적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내용이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작업 시 작품의 정보를 기록할 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오른쪽 이미지는 핑크색 배경과 초록색 잎을 대비시켜 색채의 조화와 대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사진과 마찬가지로 사진 위에 텍스트 박스를 올려 작성된 방식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처럼 레퍼런스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배치, 색상 대비, 정보 구조화 방식을 관찰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업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요소들을 참고해 보면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앞에서 보여준 이미지와 다르게 구조적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개의 세로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사진과 텍스트의 내용이 배치되어 있어요. 각 영역 안에 원형의 사진을 배치하므로 하나의 주제를 여러 관점에서 나누어 보여줄 수 있으며, 특히 비교나 분류 작업에 적합한 예시네요. 한 작품에 사용된 소재들을 각각 나열할 때 사용한다든지, 같은 카테고리의 작품을 색상 및 목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색채 구성에서 전체적으로 녹색의 톤을 사용하여 배경색은 어두운 톤으로, 각각의 설명 사진은 밝은 초록 계열로 배치하여 색의 대비를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방법은 작품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 유용하므로, 포트폴리오 제작 시 단순히 사진만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반복 구조를 활용하면 체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러한 레퍼런스는 작품 분류 페이지 또는 비교 분석 섹션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활용해 보길 추천드려요. 화면의 레퍼런스는 사진과 텍스트가 시각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사진 한 장과 설명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지 위에 프레임을 중첩시켜 공간감을 만들고 있어요. 또 사진 옆으로는 심플하게 텍스트를 작성하고 여백을 많이 두어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네요. 포트폴리오 작업에서 이러한 구성을 활용하면 작품의 예술적 감각과 전문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에 활용한다면 작품 사진과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예시는 잡지나 브로슈어 스타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기록물이라기보다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로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은 작품뿐만 아니라 플로리스트의 감각적인 시각 디자인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레퍼런스는 같은 색상 톤의 이미지와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작품이 담고 있는 컬러 컨셉과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진이 세로로 나열되면서 개별 이미지는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는 느낌이 들며, 보는 사람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경험하게 되어 플로리스트가 가진 색채 감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계절에 따른 색상 톤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색상 톤들을 묶어 놓으면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감각을 표현하는 시각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색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페이지를 삽입하면 훨씬 전문적이고 흥미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어요.